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격전지인 충남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일 자정부터 시작된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천안을 선택했습니다. 당대표인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 등과 함께 불당동 먹자골목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흠 화이팅! 또 천안 불당지구대와 불당 119 안전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인 경찰과 소방관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많이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정치를 잘해야 국민들 편안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경찰분들이나 공무원들도 제대로 이룰 수 있는데 우리 당 대표님도 오셨고 또 천안시장 후보도 오셨고 또 도지사 후보도 왔고 챙겨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독립기념관 충운탑 참배를 시작으로 천안과 아산에서 잇따라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인 남윤자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양 후보는 격리 기간 동안 화상 연결을 통한 공약 발표와 기자회견, SNS 일일 브리핑과 같은 방법으로 유권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격리된 상태로 이런 랜선 방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비록 랜선 방식으로 하지만 랜선 방식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 보다 많이 만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양 후보 개소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양당 모두 충남을 최대 격전지로 꼽고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은 충남도지사와 교육감, 15개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 모두 242명의 지역 일꾼을 뽑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아산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는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중단 없는 성장을, 국민의힘 박경기 아산시장 후보는 12년 민주당 시정 교체를 각각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선거 유세가 시작된 첫날, 더불어민주당 아산 지역 후보들이 운양온천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는 중단 없는 성장으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다시 한번 아산을 맡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부권의 중심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궤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능숙하고 아산을 아는 시장이 민선 8기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어 탕정 2지구 명품 신도시 추진과 국립경찰병원 설치, 수도권 전철역 풍기역 설치 등의 정상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108만 평 중부권 명품 신도시 아산 탕정 신도시, 아산 문해의관, 국립경찰병원, 아산 천안 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풍기역 신설 다 제5세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국민의힘 충남 지역 후보자들도 운양온천역 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세차에 오른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는 지난 12년간 민주당 시정의 불통이 아산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며 새로운 시정을 위해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12년 민주당 시정 때문에 제대로 발전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당 시장들은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를 것입니다. 12년 민주당 시정을 완전히 새로운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완전한 정권 교체와 함께 충남의 발전을 위해
충남도지사는 물론 15개의 시장 군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충남도지사 김태흠을 도로 보내주시고 15개 시군의 시장 군수 후보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는 성장이냐 12년 만에 시정 교체냐를 놓고 아산시장 선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과 세종시 출입기자단이 마련한 세종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리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8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를 노리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행복청장 출신간 10년 만에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종시장 선거. 이날 토론엔 첫 시작인 모두 발언부터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이춘희 후보의 아파트 셀프 특공 문제를 제기했고 시장의 특공 시비와 민주당 시의원들이 토지 투기 등 권력자들의 비리로 특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애매하게 세종시로 전입 오는 중앙 공무원들이 살집 마련에 매우 공궁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최민호 후보가 말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세종 유치 무산을 꼬집었습니다. 최민호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설치하는 대신 서울에 설치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더 열띤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후보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부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에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예산이 28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최 후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 예산 살리기에 나서자고 맞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이춘희 후보님과 제가 함께 이걸 예산을 살리고 세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 최 후보 주도권 토론에선 조치원역을 지나는 KTX 열차의 무정차 문제를 제기하자 이춘희 시장 후보의 임기 8년 동안 이 KTX를 조치원역에 세워야 한다. 좀 정차시켜야 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력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후보는 실용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의 새마을호에 비해서 결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KTX가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다른 열차가 있기 때문에. 약 90분간의 열띤 토론을 펼친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각자 자신이 세종시를 발전시킬 적임자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짜 행정수도의 완성은 미래 전략 중심 도시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세종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임기 동안 행정수도 세종의 뼈대와 골격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뼈대 위에 행복이라는 살을 붙이고 온기가 돌게 만들겠습니다. 이춘희 후보의 3선 도전 성공이냐 아니면 최민호 후보의 지방 권력 교체냐 세종 유권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주 13일에 완료됐는데요. 천안과 아산에선 3곳의 선거구가 무투표로 당선인이 확정됐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표권을 빼앗겼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신부동의 한 후보자 사무실. 선거가 코앞인데 현수막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의원 2명을 뽑는 이 선거구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해 투표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천안과 아산에 모두 3곳. 천안 나선거구 이병아 권오중 후보, 아선거구 김미화 노종관 후보, 아산 가선거구 명노봉 이기혜 후보 등 6명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표할 권리를 빼앗겼고 군소 정당에선 거대 양당 독점 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진보정당에서 기회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것은 기만이다. 유권자들의 투표할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정치개혁이고 민주주의가 묻고 싶고요. 정말 참담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 거대 양당 체계가 더욱 굳건해진 탓에 이번 지방선거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민 대표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유권자가 뽑은 선출직이 아닌 각 정당의 임명직이 돼버렸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지난주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 결과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자 39명과 비례대표 후보자 6명이 각각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의회는 사실상 민주당의 독식 구조인데 과연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야 간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석수 현황을 보면 전체 18석 가운데 17석이 더불어민주당 차지입니다. 나머지 한 석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30, 40대 젊은 인구가 많아 진보 성향이 강한 데다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연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벌써부터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내부적으론 전체 20석 가운데 절반 이상 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이룬 정권 교체 바람을 지방 권력 교체로까지 이어간다는 각오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바람대로 세종시는 지금의 변화의 기회를 맞이했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 세종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지방 권력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지키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지난 선거처럼 지역구 전석 석권이 1차 목표지만 내부적으론 18개 지역구 가운데 14곳 이상은 반드시 수성한다는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3월 대선에서 세종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해 세종 시민들의 압도적 선택을 받겠습니다. 지키느냐 뺏느냐 치열한 대혈투에 막이 올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 방법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세한 투표 일정 김장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은 6월 1일입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에 대한 투표 방법은 방역 지침에 따라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가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 찾아가시면 되고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남 지역 유권자에게 배부되는 투표 용지는 모두 7장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이 없는 세종시의 유권자들은 4장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천안시의회 나선거구와 아선거구, 아산시의회 가선거구 시민의 경우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유권자가 5월 11일 이후 주소지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주소지가 아닌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충남도의회 천안시 제4선거구입니다.
이곳에는 80년대생인 젊은 두 후보가 도의원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지난해 분동이 이루어진 불당동. 이곳을 지역구로 하는 충남도의회 천안시 제4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80년대생 젊은 후보를 내세워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구영서 후보는 불당동에 거주하며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예산 확보 경험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불당동에 추진됐었던 어떤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KTX 직접지구 정상 추진과 도로 통로 조성, 선로 소음 문제와 교통난 해결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KTX역에서 R&D 직접지구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도보 통로를 조성하는 것이 두 번째 사업이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었던 KTX 선로 소음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 사업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호 2번 김민규 후보 역시 불당 1동과 2동에 모두 거주했고 의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물총새 공원 확장과 지하 주차장 건립을 통해서 불당동의 교통난과 주차장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당동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군 조정이나 근거리 배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총새 공원 확장과 지하 주차장 건설, 학교 과밀 문제 해결, 대형 병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불당동 전체의 입장에서 앞서 이야기한 공약들을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 의사로서 병원 유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표심의 바로미터인 충남 천안. 그중에서도 인구 7만 명을 넘어선 불당동은 천안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이자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은 세종시의회 도농복합선거구인 제4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한 개 동과 세 개 면이 한 선거구로 묶인 곳인데요. 도농상생 방안 마련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회 제4선거구는 해밀동 한계동과 연기, 연동, 연서면 등 3개 면이 묶인 도농복합선거구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밀동 인구는 8,600여 명, 3개 면 지역은 13,200여 명으로 면 지역 유권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 선거구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의원 4명 중 2명이 출마한 선거구로도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차성호 후보가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에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3명 후보의 출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해찬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지난 4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전국 광역구 의원 855명 중 입법활동 6위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 번 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에게 다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의 기준에서, 시민의 눈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연기, 연동, 연서, 해밀의 발전과 행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세종지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지성 후보는 연서면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서 점점 쇠퇴해가는 지역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면 지역에 있는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교육률의 저하로 인하여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 격차 및 복지 분야에서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자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무소속 차성호 후보는 2명의 상대 후보는 모두 동지역 주민으로서 면 지역을 대표하고 도농 상생을 이끌어낼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년간 지역 농업이나 농촌 또 지역 발전을 열심히 하신 한 차성호 후보가 한번 다시 출마를 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요구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새 후보에게 선거구 특성을 살린 도농 상생 방안을 위한 핵심 공약 3가지를 물었습니다. 민주당 박성수 후보는 첫 번째로 이동식 직거래 장터 운영을,
이동식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형 탑차를 통해 연기, 연동, 연서에 농업, 임업, 축산업 생산물을 해밀동 등 동지역에서 판매하여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지성 후보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연서, 연기, 연동의 면 지역의 농작물들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이 동지역의 싱싱장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고 싱싱한 농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소속 차성호 후보는 고복저수지 개발을 통한 교류 확대를 꼽았습니다. 고복저수지가 잘 개발됨으로써 도시민들께서 거기 찾아오는 빈도수도 높고 이제 숫자도 많아지다 보면은 도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힐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규모 글램핑장을 좀 만들어서 세종 시민은 물론 외지에서도 정말 찾아오는 명소로다가 좀 개발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 박성수 후보는 상시 체험장 시범 사업 및 산림 복합형 텃밭 사업 추진과 도농 자매학교 운영 확대를 통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을 꼽았고, 윤지성 후보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계획단을 확대 운영하고 신도시와 면지역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또 차성호 후보는 체험농장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면지역의 방문자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직 시의원 2명의 경쟁 속에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내민 세종시의회 제4선거구.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에 들어갔던 아산 코미디홀이 다시 문을 엽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각색한 광대 놀이극 바보 이야기. 바보 광대가 들려주는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형과 광대의 움직임, 그리고 음악이 함께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장에 들어갔던 아산 코미디홀이 한국연극협회 아산지부 공연과 함께 다시 재개관됩니다. 기찻길 옆 토요극장이라는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광대놀이극 바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야기 보따리와 아산 지역 지명과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극 솔산 광덕 이야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작품 속 캐릭터 전시와 포토전이 운영되며 움직이는 인형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을 맛집 도고의 아름다운 풍경도 관람하시고 저희 좋은 공연들로 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평일에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와 레트로 댄스 교육, 문화예술단체의 기획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